안녕하세요. 자, 이제 5절에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이죠.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매출과 관련된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물건을 팔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했다. 현금으로 받게 되면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현금 뭐 10,000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매출액 10,000원 이렇게. 현금은 현금 및 협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자산의 기록이 될 테고, 매출액이 이제 수익이죠. 예, 수익 항목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이제 이 금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수익 항목에 10,000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현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돈을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이게 매출 채권으로 이제 되는 거죠. 채권. 그러면 여기 이제 현금이 없고,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고, 매출 채권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재무상태표 보면 여기서 생겼던 매출 채권이 이제 사라지면서 현금 10,000원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이게 이제 매출 채권에 관련된 사항인데, 매출 채권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쓰는 이제 저구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거기에 대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직기비품을 팔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회사의 직기비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냐? 미수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애들, 그래서 무슨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책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그 청바지나 책을 팔고 돈을 못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못 받은 건 똑같은데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되냐,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돈 못 받은 걸 다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그 영업을 통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얼마인지, 아니면 기타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얼마인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해주면, 매출을 통해서 못 받은 돈이 이 정도고 그 외 나머지 활동에 의해서 못 받은 돈이 이 정도구나.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서 못 받은 돈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받으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말 그대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래처에서 나 뭐 한 달 뒤에 줄게, 또는 두 달 뒤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받으러움은 뭐냐? 내가 물건 팔았는데 그쪽에서 어음을 나한테 끌어줬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했는데,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그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받으러움이라는 걸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으러움은 말 그대로 어음 자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을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행한 채권이란 상품, 제품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나 환화음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약속어음, 환화음 둘 다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은 나중에 그 발행을 하게 되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걸 이제 증권상에 표시를 해 놓는 게 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그 상품 매출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동부상회에 매출 150,000원을 매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매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 80,000원 받았더라. 그러면 그 80,000원이 뭐냐? 그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면서 현금이 이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 어음의 종류에는 이제 약속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환어음, 그 다음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약속어음하고 환어음은 둘 다 어음은 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둘 다 날짜, 약정한 날짜가 돼야지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약속어음은 발행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면 약속어음. 그 다음에 환어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받아가면 되겠죠. 그게 이제 환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둘 다 이제, 어쨌든 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음을 들고 이제 받으면 돼요. 근데 약속어음은 A가 B한테 어음을 주면서 3개월 뒤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3개월 뒤에 가서 받으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약속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어음은 이제 A가 B한테 돈 줄 게 있어요. 근데 C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얘한테 어음을 끊어주는데, 누구한테 받냐? 얘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이제 끊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얘한테 3개월 뒤에 이제 지급 제시를 하면 돈을 받아간다. 이게 이제 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인, 수취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약속어음 박스 안에 보면 어음 대금의 지급인, 그래서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거고, 어음 대금의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누구냐? A가 발행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발행인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뒤에 보면, 우리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은 어음상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채권 채무는 이제 얘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수인이 뭐냐? 내가 돈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수취인은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된다. 뭐 어차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되면 뭐 C한테 가서 받던 A한테 가서 받던 돈을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그 상품 매출했을 때 상품 10만 원, 그 다음에 지급어음 10만 원. 이거는 이제 발행한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이에요, 얘 입장. 그래서 얘는 외상으로 샀는데 그 돈을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 상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매출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2번을 보면, 상점, A 상점이 있고, 그 다음에 B 상점이 있고, 그 다음에 C 상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상점에서는 받을 어음, 일단 그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서 이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로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얘가 얘한테 줘야 될 금액, 그게 이제 그 매입금이 되고, 얘가 얘한테서 받아야 될 금액, 그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줘야 될 외상매입금하고, 얘가 얘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둘 다 상계가 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면서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사라져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회계 처리가 좀 빠진 거예요. 보면, 그 전 단계, 즉 A 입장에서 보면, A가 C한테 외상 매출을 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액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B한테서 외상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상품이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이게 이제 A의 회계 처리예요, A.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가 이제 B한테 어음을 줘요. 환어음을 이제 준다.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B한테 이제 환어음을 주면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야, 얘한테 가서 돈 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받을 돈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외상으로 매입했던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사라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회계 처리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취인 같은 경우에는
수취는 어차피 그 외상매출금을 돈을 받아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면서 어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음을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C한테 가서 돈 받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C 입장에서 보면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면서 이제 지급어음, 걔 입장에서는 지급어음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갚아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 계정에서 보면,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 이제, 외상매입금이나 받을 어음이나 어차피 돈을 못 받는 건데, 어음이란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만 써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어음의 이제 배서와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어음의 배서는 뭐냐면, 어음을 넘기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어음을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내가 이제 3개월 뒤에 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가 은행한테 가서 은행한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대신 땡겨줘.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어음이 만약에 10만 원짜리더라. 그러면 은행에서는 얘한테 돈을 대신 준 대신에 어떻게 하냐. 자기 수수료를 띄워줘요. 그래서 뭐 9만 원 이렇게 줘. 그럼 은행에서 이제 3개월 뒤에 뭐 C라는 사람한테 이제 받으러 가면 된다. 그러면 얘한테 이제 어음을 제시하면 얘가 이제 10만 원 이렇게 이제 주겠죠. 결국 은행에서는 자기 이제 이자만큼 수익을 내는 거고, 만 원만큼. 여기서는 뭐 이자 지급하면서 9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음을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못하니까 현금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할인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 거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음을 걔한테 주면서 야, 이거 이제 내가 그 B한테서 받을 어음인데 요거 줄 테니까 상품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환어음하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상품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B한테서 받을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이제 가서 받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 10만 원을 거래은행에 매각 거래로 할인하고 할인료 만 원을 제외를 하고 당좌예입을 했다. 그러면 즉 받을 어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그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게 회계 처리가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에다 집어넣는 9만 원을.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당좌 예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만 원만큼 수수료 지급한 거 있죠? 그 이제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9만 원을 받고, 그걸 이제 예금을 시켜놓으면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3번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어음의 배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대금 추심을 위한 추심위임 배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배서 양도, 그 다음에 자금 융통을 위한 어음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추심을 위한 추심위임 배서는 어떤 거냐면, 그 어음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심위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여기에 수수료 네가 일정 부분 내가 줄 테니까 돈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의 종류에는 어음의 추심위임 배서, 그 다음에 배서 양도, 그 다음에 어음 할인. 그래서 추심위임 배서는 소지하고 있는 어음 대금을 받기 위해서 거래은행에 어음 대금을 대신 회수해 줄 것을 의뢰하는 절차를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어음 대금을 추심할 권리만 있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채권 같은 거, 그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채권에 대한 그 돈을 받지 못할 때 그걸 대신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 있죠. 그 이제 추심을 의뢰를 해가지고 대신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뭐 신용정보라든가 무슨 KB 신용정보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업무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거래처 은행에서 그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대신 받아줘요. 그 어떻게 하냐 뭐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도 밟아주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대신 돈을 받아주고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띄고 걔네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심위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도 마찬가지 어음을 상대방한테 이제 은행한테 줘요.
어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걔한테 주면서 이거 돈 좀 받아줘.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떼고 일정 부분을 나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 이건 이제 주심, 위임, 배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배서 양도 이거는 아예 그냥 어음 자체를 걔한테 넘겨버리는 네가 알아서 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서 양도다. 그래서 상품 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 돈 금액을 받으러 오면서 차감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넘어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할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음을 할인하고, 즉, 은행에서 이렇게 어음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부도. 어음 부도는 우리가 이제 부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돈을 입금을 시켜놔야지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표는 10만원짜리 발행했는데 통장에는 얼마 있냐? 지금 뭐 8만원, 뭐 9만원,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들고 내 거래은행에 그 수표를 찾아간 사람이 내 거래처에서 내 수표를 들고 거래은행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래은행에서 뭐라 할 거야? 당연히. 내 통장에는 지금 8만원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표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B한테 1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 근데 얘가 이제 거래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8만원밖에 없더라. 그럼 얘가 이제 수표를 얘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 거 입금액 중에 10만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도가 됐을 때 이러한 어음을 이제 부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 부도된 경우에 부도음 계정 차변과 그 다음에 받으러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으러음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B 입장에서 보면 받으러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부도수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B 입장에서 이제 회계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되어서 어음 대금을 수표 발행한 경우에 부도음 계정 차변과 그 다음에 당자이금 계정에 대변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부도음 계정 차변 마찬가지 위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도음 생기고 그 다음에 당자이금 빠져나갔다 돈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한 어음이 부도되어서 그 어음 대금이 당자이금에서 차감이 되면 부도음 계정과 당자이금 계정에서 차감한다. 이 2번하고 3번이 뭐냐?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이제 지급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이제 상대방한테 지급 못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얘한테 다시 이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못 받았으니까 야, 돈 줘. 이렇게 얘기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 그죠? 근데 뭐 여기 거래은행에서 8만 원이 있었는데 다른 거래은행에서 이건 이제 이 수표 계약한 그 거래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래은행에서 뭐 10만 원 이렇게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자이금이 빠져나가면서 부도수표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사항은 부도음에 대한 사항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뒤에 이제 대손상각비하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사항들. 그게 이제 뭐냐? 돈을 못 받는 경우에 그걸 이제 대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이 되면 돈을 못 받은 금액을 이제 대손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손상각비는 돈이 못 받으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금액을 미리 쌓아놓는 걸 이제 충당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에 대한 사항을 잠깐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하죠. 외생 매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10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이제 회수를 할 때 실제로 회수를 할 때 돈을 다 못 받았더라.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데, 매출금이 없어지는데 8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못 받은 거예요. 8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일단 10만 원이 일단 없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현금이 8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 2만 원 이제 못 받는 걸로 됐으니까 그걸 이제 비용으로, 그게 이제 뭐냐면 대손 상각비라고 얘기를 해요. 2만 원. 그래서 얘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대손 상각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 못 받게 되면 그걸 이제 대손 상각비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12월 31일 이제 결산일이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낀 거예요. 자, 결산일이 중간에 꼈을 때 저렇게 매출이 발생되고 거기다 매출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결산 시점이 됐어요. 자, 근데 결산일에 이제 그 경영자가 이 거래처를 보니까 거래처에서 이제 2만 원 정도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얘가 이제 알고 있어요. 경영자가.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재무제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을 표시를 안 하면 결산일 시점에 그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10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받을 게 10만 원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주주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 거래처가 한 2만 원 돈을 못 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 안 해놓으면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산 시점에 이 채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냐면 이 회수 가능성이라는 걸 이제 판단해 봐야 돼요. 요걸 이제 판단해서 과연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상대방이 이제 줄 수도 있는 거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돈을 못 받더라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걸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결산 시점에 한 20%는 못 받을 것 같아.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 채권 중에 20%는 돈을 못 받더라.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빼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미리 이제 2만 원을 계산을 해버려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대손 상각비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죠? 근데 결산 시점에 미리 이제 대손 상각비를 계산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외상매출금을 빼버리냐 그러면 외상매출금 2만원 이렇게 빼버리기도 좀 그런 게, 실제로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10만원을 다 지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상황은 몰라.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보니까 한 2만원 정도는 아직까지는 못 받았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상매출금은 못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외상매출금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걸로 쓰자. 충당금을 이제 쓰는 거예요. 충당금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지출액을 미리 이제 땡겨서 잡는 걸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충당금을 쓰는데 어떤 충당금이냐? 대손을 대비한 충당금이다.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고 2만 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만 원에 대한 그 비용 있잖아요. 요거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에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충당금은 뭐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제 가로로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손 충당금 2만 원. 그래서 매출 채권이 8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뭐라 하면 매출 채권은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북밸류 해가지고 BV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을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저걸 보는 정보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돈 받을 게 1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실제로 외상 매출금이 2만 원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8만 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의미가 달라요,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표시하면 훨씬 정확히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수되는 시점에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현금을 8만 원 받게 되겠죠. 현금 8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없어지고 나머지 2만 원 그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손 충당을 미리 쌓아놨던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2만 원. 자, 그러면 받는 시점에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뭐냐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땡겨서 잡는 걸 이제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외에 기타 이제 충당금 계정들은 다 이런 계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땡겨서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실제로 발생됐을 때 그 충당금을 갖다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잡아야 될 비용을 여기서 미리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못 받게 되면 충당금을 갖다 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대손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보면 결산 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추산액은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추산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 이 평가 계정이 이제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입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산 시에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은 대손 충당금 계정의 잔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계정보다 큰 경우에는 차변을 대손 상각비 계정 차변과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대손 충당금 계정 차변과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처음 쌓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을 우리가 봤고, 회사에서 이미 대손 충당금을 이제 미리 쌓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제 1년도, 그 다음에 2년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1년도 12월 31일 날 이미 충당금을 이제 쌓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충당금 10만원 이렇게 이제 쌓아놨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이제 물건 팔고, 그 다음에 돈 받고, 뭐 이런 회계처리가 쭉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손이 이제 발생이 됐다. 대손이 실제로 발생이 됐어요. 10,000원만큼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충당금 10만원 있던 것 중에 10,000원을 갖다 쓰니까 이제 충당금은 얼마 남았냐? 9만원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충당금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월 31일 날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회수 가능성을 다시 이제 판단을 해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면 뭐 5만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대손, 즉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5만원 정도 있대요. 그러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중에 5만원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5만원만큼은 충당금으로 쌓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충당금 잔액이 9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당금을 다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충당금하고 기말 현재 이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충당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충당금을 다시 없애고 다시 이제 환원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대손 충당금이 쌓일 때는 대변에 나타나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없어지면 차변에 나타나겠죠. 대손 충당금 4만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 4만원. 이렇게. 환입은 수익 항목이에요. 수익.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은 5만원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니은번에 대한 내용이고, 기억번은 뭐냐면 이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12만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9만원 밖에 없죠. 그러면 더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12만원과 9만원의 차이는 3만원. 그거를 충당금으로 이렇게 쌓여놔야 된다. 네. 그래서 기억번은 요거, 그 다음에 니은번은 아까 우리가 환입을 시켰던 그 회계 처리. 그래서 위에 보면 밑에 그 박스를 보면 대손 추산액은 1,000원인데 충당금 잔액은 500원이더라. 그러면 추산액이 1,000원이면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1,000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잔액이 500원 밖에 없으니까 대손 상합비 500원 더 계상하면서 충당금 500원을 더 쌓아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추산액이 1,000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1,200원이더라. 그러면 200원만큼을 충당금을 없애면서 다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수익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되는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 계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대손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대손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이 적은 경우,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손되는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충당금 1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여기서 보면 기억이 대손액보다 대손 충당금 계정이 많은 경우, 그러면 대손액은 지금 대손, 즉 돈을 못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5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충당금을 10만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일단 써야 되겠죠. 5만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 5만원. 자, 이렇게 하면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충당금을 지금 10만원 쌓아놨는데 대손이 얼마나 12만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12만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지금 10만원 밖에 없죠. 대손 충당금 10만원. 그리고도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대손 상합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2만원 더 계상을 해야 된다. 얘는 비용이다 이거죠. 비용.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대손된 게 충당금 잔액보다 충당금 잔액, 그 다음에 대손 발생액. 대손 발생액과 대손 추산액은 달라요. 대손 추산액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대손 발생액은 실제로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얘가 더 적죠. 예, 이렇게 거꾸로 됐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그 충당금 잔액보다 모자란 부분은 그 전에 예상치 못했던 대손이 더 발생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박스를 보면 외상 매출금 1,000원이 회수 불능이 됐다. 근데 충당금 잔액이 1,500원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갖다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으럼 1,000원이 회수 불능이 됐는데 충당금 잔액이 800원이더라. 그러면 200원 더 상각비를 계산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미 대손 처리된 채권이 다시 회수가 됐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채권을 못 받은 걸로 돼서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쓴 회계 처리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돈이 못 받을 줄만 알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회수가 됐더라. 이걸 이제 추심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일단 들어오겠죠. 현금 뭐 5만원 들어왔다.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제 매출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현금 받으면 현금 들어오고 매출 채권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매출 채권이 이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다가 또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매출 채권이 이미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뭘로 왔냐? 대손 충당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는 얘기죠. 왜?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걸 가지고
매출 채권을 없애면서 쓰는 게 대손 충당금인데 실제로 이제 돈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차변이 생기면 이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한 거고, 그죠? 대손 충당금, 즉 매출 채권 받을 거를 대손 충당금을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금을 받았을 때 대손 충당금을 다시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다시 5만 원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못 받을 줄만 알고 대손 처리해버렸던 게 다시 들어온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더라.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700원과 그 다음에 상각비로 또 처리했던 금액이 있더라.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회계 처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경우에 대손 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는가?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기초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만원. 그래서 처음에 기초 시점에 12만원을 충당금을 가지고 있던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그 중에 9만원이 이제 회수가 불응이 됐다, 외상매출금 중에. 그러면 12만원 중에 9만원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현재 연령분석법에 의해서 파악된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은 이 연령분석법을 통해서 파악된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이게 이제 대손 추산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령분석법은 뭐냐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된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2달 된 채권도 있고, 아직 1년까지 못 받은 채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오래된 거는 받기 좀 힘들겠죠. 근데 최근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받을 확률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얼마 정도 못 받을까, 그걸 이제 추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연령 분석법을 통해서 파악된 외상매출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16만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말에 12월 31일 날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은 16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 남아있죠, 지금? 12만 원 가지고 있다가 9만 원 써버렸으니까 지금 3만 원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6만 원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얼마? 13만 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회계처를 잠깐 보면, 처음에 충당금을 우리가 얼마 12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손이 발생을 했다, 9만원만큼. 그러면 충당금은 이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9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9만원, 이렇게 이제 없어진 거고, 자, 12월 31일 날 이제 대손 추산액을 이제 산정을 해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6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만. 이게 이제 충당금으로 남아있어야 될 잔액인데, 충당금으로. 근데 지금 12만 원 중에 9만 원을 썼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얼마냐면 잔액은 3만 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되려면 추가적으로 요만큼을 더 쌓아야 된다. 요만큼. 그래서 대손 상각비 13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13만원, 이렇게 이제 쌓아놓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만원만큼 대손 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 기업의 일반적인 상권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상권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매출 채권이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매출한 후에 제품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제품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 그래요. 할인은 뭐냐면 결제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네가 10일 내에 결제를 해주면 내가 좀 깎아줄게. 그게 이제 할인이에요, 할인.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내용이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된
그 매출 환입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차감할 사항이 애누리,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할인, 그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총 매출액에서 그걸 뺀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우리가 이제 받을 어음 같은 거를 은행에다가 팔아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수수료 빼고 나머지를 이제 돈으로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수수료만큼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음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예로 틀린 것. 첫 번째, 결산 전에 충당금 잔액이 쭉 10,000원씩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의 대손율이 1%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10만원 있을 때는 거기에 1%니까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결산 전에 10,000원 있었으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 뭐 저기를 잘못 썼네. 여기 이제 그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잔액 해서 대손율 1% 있죠. 그 금액이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1%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대손율. 그러면 결국 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 10만 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10만 원이 아니구나.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기말 매출 채권의 대손율 1%니까, 예. 1,000원이네요, 1,000원. 맞아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말 그대로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손이 예상되는 그 추산율이 1%예요, 1%.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 전에 충당금 10,000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말 매출 채권을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1,000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9,000원만큼을 다시 환입을 시켜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지금 10,000원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에 대한 1%면 얼마냐면 10,000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 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000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1,000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1,000원만큼을 대손상각비로 더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0원만큼을 더 쌓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에는 처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것, 그것과 관련된 걸 이제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미수금 같은 거, 미수금 또는 뭐 대여금, 돈 빌려준 거,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것들 이제 매출 채권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대손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대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손 발생하는 걸 이제 대손상각비라고 그런다. 그랬죠? 대손상각비. 여기서도 대손 발생하면 이걸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비용 중에서도 매출 채권에서 못 받은 게 뭔지, 아니면 그 외 나머지 어떤 채권에서 못 받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면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